음악, 미술, 그리고 연극. 우리는 이들을 예술이라 부른다. 젊음의 거리 홍대에는 각종 벽화와 길거리 공연단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는 언제나 연극 포스터가 붙어 있다.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는 자신만의 예술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이 이제는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 법. 사람들은 예술의 공간을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홍대 거리? 홍대 상상마당? 여기 대학로야. 저 명동이요. 홍대요. 대학로요. 홍대요. 대학로인 것 같아요. 네, 대학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공간으로 홍대와 대학로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그렇다면 홍대와 대학로는 옛날 문화의 거리라고 불리던 명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우리가 찾아가 본 홍대와 대학로는 여전히 많은 벽화와 연극 작품으로 옛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점차 대학생들의 향락을 위한 공간으로 퇴색되어 가기도 했다. 곳곳에는 술집과 노래방, 당구장 등으로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예술이 살아있는 곳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처음으로 찾은 예술마을은 서울시 영등포 도심 속에 위치한 물레 창작촌이다. 물레 창작촌은 예술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친절한 곳이다. 좁은 골목길에 끝도 없이 이어지는 철물점들, 우중충한 철제상가를 한참 헤매다 보니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물레 창작촌의 입구를 알리는 예술가들의 벽화와 조형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철물점 위 2층은 보통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는 LAB39라는 창작 공간을 찾아가 보았다. 낮에는 한적한 모습이지만 밤에는 물레 예술가들이 이곳에 모여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는 사랑방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 예술가들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 이렇듯 물레의 창작가들은 시끄러운 철강 소리 속에서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는 그들만의 문화와 예술을 만들고 있었다.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철강 공장의 문이 하나둘 닫혀가고 철강소 주변은 또 한 차례 변화가 찾아온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철공소 외문의 그림들은 잿빛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길을 걷다 음악 소리가 들러 우연히 들른 곳에서 우리는 수미아라 본스 뚜베르의 드러머를 만날 수 있었다. 저희 밴드는 음악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르에 관한 음악을 다 하는데요. 보통 리듬이 중심이 되는 음악을 많이 하는데, 기획사랑 관련해서 기획사가 잡아주는 행사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소규모 공연도 하곤 하는데요. 밴드를 결성한 후에 연습실을 얻으려고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은 웬만해서 하기 싫었어요. 저희는 좀 조용한 곳에서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없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물레 예술 창작촌이라고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싸고 교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시끄러워도 되고. 재밌었던 점은 여기 계시는 여러 예술가들이랑 이제 교류도 하고 같이 뭐 놀기도 하고 같이 이제 협업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힘들었던 점은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레가
예술하기에는 워낙 좋은 곳이고, 굳이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이제 소문에 의하면 이쪽 물레지구가 물이 상수도 시설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꺼림칙했던 거 말고는 없어요. 미술과 음악 외에도 공연 분야에서 그들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경계 없는 예술센터를 찾아가 보았다. 언제 어디서나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경계 없는 예술센터. 배우들은 로스트 인 스페이스라는 공연을 열심히 연습 중에 있었다. 로스트 인 스페이스는 일상 공간에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미있게 그려내기 위한 공연이었다. 6편 남짓한 연습장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창작 활동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의 배우이자 공연팀장인 고은경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철공소들이 주를 이루는 동네였다가 그 철공소들이 다른 장소로 굉장히 많이들 이전을 하면서 빈 공간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그 공간에 예술인들이 아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로 특구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쨌든 일상 공간이기 때문에 일상 공간 속에서 어떤 예술을 하고 싶은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셨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문화를 많이 경험하지 않은 이제 주변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공연을 하거나 이러면 그 반응들이 굉장히 재밌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죠. 우리가 어떤 뭐 공연을 하려거나 할 때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이유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거죠. 낮에 보여졌던 철공소의 열기와 물레 예술인들의 창조적 열기가 어우러져 물레 마을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 경기도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보이는 한적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문화가 숨쉬는 그 공간, 해일이 마을이 있다. 이곳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문화예술 도시다. 한적한 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을 따라가면 보이는 단아한 스튜디오. 장신구 공예가 이정규 작가의 스튜디오다. 원석을 사용해서 다양한 장신구를 만드는 그녀는 아침부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국의 아트 주얼리 장르를 뿌리내린 그녀는 현대 장신구 분야의 1세대 작가다. 대중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 작가 공방 1화자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튜디오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예술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유리 공방에서 작가 강희경 씨는 유리 물감을 사용해 유리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 이곳에서 마침 유리 공예에 열중하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날 수 있었다. 하면서 물감이 좀 흘러서 조금 실망했는데 나중에 와서 더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림 그리기에 열중한 소녀의 모습이 앙증맞았다. 국내에서는 유리 공예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가까이에서 유리 공예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만화가 만들어지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 감춰졌던 그들의 작업실이 이곳에서는 활짝 열려 있다. 만화가 김옥모 씨와 그의 부인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은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동심 가득한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만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 만화의 원화들이 벽의 한 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만화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 수작업을 한 다양한 생활용품도 구경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열린 작가 공방에서 작업하여 내놓은 작품들을 모아놓은 전시전이 열려서 방문하였다.
전시전이 열린 이곳 논밭 예술학교는 일반인들에게 더욱 활짝 열린 개방 공간이다. 게스트하우스도 마련되어 있고 생태교육도 열리고 있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작가들이 손수 정성 들여 만든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상상력 넘치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이곳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이 자신의 일 외에 다른 일에도 몰두하고 있는 독특한 그곳, 작가동을 방문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송가 주방으로 향했다. 도예가 부부가 직접 요리를 하여 자신이 만든 그릇에 담아내어 대접하는 음식점이었다. 헤일이라는 곳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관람하는 사람들도 뭐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니까 작가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들어와서 작업을 행위를 하고 자기 걸 표현하고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규격화된 그릇을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쓰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음식을 해서 그곳에다가 내가 만든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나 자신이 또 보완이 되잖아요. 그릇을 이렇게 좀 크기도 조정을 하고 높이도 조정하고 사이즈를 아니면 디자인을 뭐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음식에 따라서 새로운 그릇이 탄생할 수도 있고. 삭막하던 마을이 예술을 품게 되면서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된 헤이리 마을.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세상을 넓혀나가고 있었다. 헤이리 마을은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여 옛 향수를 떠올리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예술 그리고 문화의 마을이다. 예술만큼 확실하게 세상과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괴테의 말이 있다. 이처럼 예술작품은 때로는 우리를 웃게 할 수도 울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찾아가 본 물레 창작촌과 헤이리 마을 속 예술가들은 그들만의 작품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릇 한 점, 음악 한 곡, 공연 하나를 위해 수백 번 절망하고 좌절하는 예술가들. 힘든 시기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닦아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친숙하지만 낯선, 일반적이지만 독특한 그들의 예술이 언제까지나 지금의 색을 잃지 않고 그들만의 선율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예술이란 창조다. 예술이란 아름다움이다. 예술이란 젊음이다. 예술은 기쁨이다. 예술이란 감동이다. 예술은 열정입니다. 헤이리, 물레, 대학로, 홍대. 예술은 마을을 품었다. 그리고 마을은 예술을 품었다.